이미 백종원 씨는 바잉 파워가 생겼어요. 사는 힘. 근데 여러분은 혼자 1대1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상품을 싼 가격에 절대 구입할 수 없어요. 선생님, 코로나19가 끝나면 다시 돌아올까요? 여러분, 다시 돌아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살아온 인생을 한번 봐보세요. 여태까지 살아온 문화들이 거꾸로 돌아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다시 돌아간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로봇과 무인 시스템 확산이 되고 있죠. 치킨도, 닭도 로봇이 튀기는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아직 확산이 되지 않았지만 카페들,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요즘에는 무인 카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퇴직자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래서 고용이 감소가 됩니다. 대출은 지금 규제가 좀 커지고 있고요. 쇼핑몰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신세계에서는 하남 스타필드라든지 저기 가면 파주 쪽에 또 스타필드가 있고 이렇게 약간 대형 쇼핑몰들이 확산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상권들을 예를 들면 뭐 천호동 같은 경우는 가까이 하남이 있잖아요. 그래서 쇼핑을 그 하남의 스타필드로 가고 연신내 상권도 예전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연신내 근처 살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고향 쪽으로 가면 그래도 스타필드가 있어요. 이렇게 상권이 분산이 된다라는 점도 기존의 상권에서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악재로 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악재거든요.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상권이 분산이 되고 있고요. 또 탈도심 상황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국에 이 월세를 깎아준 건물주는 불과 몇 퍼센트 안 된다라는 아마 신문을 보셨을 거예요. 그 정도로 건물주분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목적이기 때문에 또 건물을 사시는 분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자를 감당하려면 월세를 깎아줄 수가 없는 그쪽에서도 악순환인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월세가 부담되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마석 쪽, 양평 쪽 이런 곳들이 다 쓰러져가는 혹은 문이 닫혀있는 가든이나 음식점들이 지금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평에 우리나라 최대의 스타벅스 리저브 생긴 거 아마 언론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바로 앞에 한강이 붙어 있어서 그 조망이 끝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하자마자 바로 갔다 왔는데 뭐 웨이팅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19가 터져서 그때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잠깐 문 닫고 그 이후엔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야외로 빠지는 장사꾼들이 많아지면서 지금 탈도심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저히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람들이 외곽으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저는 분명히 확신을 제 25년 컨설팅을 하면서 확신을 하는 건 갑자기 제가 트렌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재작년의 상황이 작년에 벌어지는 거고 작년에 그 환경이 올해 벌어지는 거고 또 올해 상황이 내년에 벌어지는 거거든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트렌드는 계속 천천히 변화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집 사기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20대 한 후반만 넘어가도 차들 다 삽니다. 네, 그 집 못 사니까 전세나 월세 살면서 자기는 약간의 뭐 취미 생활을 위해서 또 차를 사거든요. 소형차든 중형차든 이제는 차를 가지고 밖으로 빠지는 시대가 됐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차를 가지고 데이트를 하시는 분들은 내 여자친구와 혹은 내 남자친구와 그냥 야외로 나가는 거예요. 창문 다 열어놓고 바람 쐬면서 그 외곽의 식당이나 베이커리, 카페들 이런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내에 복작복작거리면서 월세 많이 주지 말고요. 이제는 외부로만 빠져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를 다 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에만 여러분들이 그 상품 예를 들면 뭐 액세서리를 하시는 분이나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나 서비스업 하시는 분이라도 공짜로 인스타그램에 마케팅을 해서 여러분들을 그 상품을 금방 하루아침에 대박집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탈도심도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월세를 많이 주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시내에
월세 뭐 몇백만 원씩 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 이 점은 코로나19 전과 지금 코로나와 같이 살고 있는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결혼 안 하시죠? 왜 안 하십니까? 결혼하셔야 돼요. 지금 비혼,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에 맞춘 그런 아이템이 절실히 요구된다라는 점. 그래서 앞으로 지금 뭐 회식 자체가 거의 없어졌어요. 일단 법인카드 없어졌지. 법인카드의 사용량도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금 밀폐된 공간 가지 말라고 아예 그 회사에서 지침으로 내려가요. 회식하지 말아라. 뭐 동아리 가지 말아라. 이런 지침 내려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1인 가구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타겟팅한 그런 상품들과 서비스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네, HMR 상품 소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수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지금 코로나19와 같이 살면서 HMR 상품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일본에 가보시면은요, 지금 이제 일본 가시지도 못하지만 일본에 가보면 편의점의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럴까요? 네, HMR 상품이 많아서 그래요. 양질의 HMR 상품이 그 매대에 엄청나게 깔려 있어요. 제가 한 5년 전인가요? 일본의 동경을 가서 그 편의점들이 그렇게 큰 것을 보고 우리나라 곧 5년 뒤에 아니면 4년 뒤에 편의점의 규모가 커질 것이다 저는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애석하게도 거의 트렌드가 일본을 따라갑니다. 일본이 그 1인 가구가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늘어났고 개인주의 사회가 이미 먼저 됐고, 어쨌든 이 트렌드는 우리가 일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앞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편의점이 CU와 GS25가 각각 10,000개가 이미 넘어간 상황에서 이 두 개의 가맹점주 수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GS와 CU는 대기업이에요. 이 사람들이 단 한 개의 차이를 가지고 1, 2위를 다투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성비 높은 양질의 상품을 개발해서 소비자를 유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가맹점 수를 더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쾌재를 불러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양질의 상품을 나는 싸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도시락 어때요? 3,900원, 2,900원짜리를 우리 도시락 전문점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상품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편의점이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의 상품들이 엄청나게 그 가짓수도 늘어나면서 그 편의점의 규모가 우리나라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이 드셔야 되냐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또 창업 아이템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중에서 편의점에 있느냐 없느냐는 잘 살피셔야 돼요. 편의점에 그 상품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과 그 어떤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여러분이 더 우위에 설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승산이 있겠지만 편의점과 비교했을 때 나는 가성비가 떨어져. 그럼 여러분은 성공의 승산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바윙 파워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백종원 씨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 잘 아시죠? 백종원 씨를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또 중화요리 10,000원의 중화요리를 먹을 수 있는 것도 백종원 씨가 내놔서 건대라든지 여러 군데서 지금 성공을 거두고 있고요. 그걸 또 프랜차이즈화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파스타 좋아하시죠? 파스타 4,500원에 먹을 수 있는 것을 백종원 씨가 또 내놨어요. 지금 프랜차이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빵 신사역에 이미 시험이 다 끝났어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빵을 먹을 수 있는 빵집을 곧 스타트합니다. 프랜차이즈 스타트해요. 여러분들 그 백종원 씨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백종원 씨는 바잉 파워가 생겼어요. 사는 힘. 그러니까 재료를 구매하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많은 양을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은 혼자 1대1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상품을 싼 가격에 절대 구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백종원 씨도 마찬가지지만 편의점이랑 똑같거든요. 편의점에 있는 파는 상품이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상품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면 재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살피셔야 되고요. 이 HMR 상품은 코로나19 전부터 이슈가 됐던 건데 코로나 시대에 이 HMR 상품은 지속적으로 아주 양질의 상품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가정으로 HMR 상품이 계속 갈 그런 상황입니다. 무섭죠. 그래서 저는 이 편의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편의점은 나의 경쟁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김밥 천국 좋아하시죠? 옆에 분식점도 많잖아요. 김밥 천국이 잘 됐던 이유는 쌌기 때문에 그러냐,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편의점 앞에 가시면 이제는 즉석 라면이 생겼어요. 3분에 오케이, 3분 오케이. 3분 만에 그 버튼을 누르면 그냥 물이 내려와서 바글바글 끓어요. 예, 위생 상태 좋습니다. 아주 깨끗한 물에 그냥 자기가 보는 앞에서 3분에 끓어내는 거예요. 그거 쫄깃쫄깃합니다. 제가 다 먹어봤어요. 그래서 뭐 피자, 뭐 스파게티, 이런 라면집 거의 모든 업종에서 편의점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편의점은 나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된다라는 것도 최근에 좀 화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편의점 확대가 되고 있고요. 또 배달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배달 수요, 이게 좀 무섭죠. 지금 그래서 그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지속적으로 매출도 늘어나고 사용자도 늘어나는데 이 배달 수요 증가되면서 오프라인에서 매장에서만 상품을 판매하던 분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요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팔 수 있는 상품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비율을 뭐 오프라인에서 50이라면 온라인에서 50 만들고요. 온라인을 최소한 30% 이상 매출의 비중을 좀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커머스. 지금 뭐 신세계 이마트도 마찬가지고요. 뭐 마켓컬레 이런 큰 그 대형 저는 깜짝 놀란 게 온라인 주문을 저녁 늦게 했는데 아침에 운동하려고 문 열어보니까 새벽에 그거 와 있더라고요. 전 진짜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과거에는 우리 소비자들이 온라인 마케팅, 아니 온라인 주문을 하면 뭐 3, 4일 걸리고 했잖아요. 지금은 저녁 늦게 주문하면 새벽에 내 집 앞에 와 있다. 이것은 내가 직접 내 노동을 들여서 매장에 나가지 않아도 이렇게 직접 와 있다라는 점,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그래도 나는 밖에 나가서 상품을 직접 내가 확인하고 사겠다라는 분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게 문화라는 게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죠. 선생님, 코로나19가 끝나면 다시 돌아올까요? 여러분, 다시 돌아갈까요?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다 떠나서, 그 문화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살아온 인생을 한번 봐보세요. 여태까지 살아온 문화들이 거꾸로 돌아간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없어요. 다시 돌아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쇼핑하는 것들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무조건 상품을 보고 선택을 할 거야 했던 분들이 이제 서서히 온라인에 익숙해지면서 이제 뭐냐면 이 양질의 상품, 좋은 질, 양질의 상품이 그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잖아요. 후기를 보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도 양질의 상품을 개발하지 않으면, 제조하지 않으면 선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도 양질의 상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후기들을 보면서 그 상품을 보지 않아도 믿고, 어차피 반품은 늘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온라인 주문이 이제는 완전히 익숙하게 된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지나가도 오프라인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이 점 여러분들 잘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19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지막 19가지 키워드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이게 정말 세상을 완벽하게 바꿔놓는 거 아니에요. 저만 지금 방송하면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지 않지만 지금 저희 스태프분들도 다 마스크 쓰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저는 산에 오르면서도 마스크를 쓰는데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빨리 불편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야 될 텐데, 지금 뭐 1단계까지 내려오긴 했으나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2자리에서 3자릿수가 왔다 갔다 돼요. 한 자릿수로 떨어지질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마스크는 이제는 저도 한 달 전 정도인가요? 2달 전까지만 해도 친한 사람 만나면 마스크를 벗고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마스크를 안 벗어요. 못 벗겠어요. 상대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배경으로 여러분들은 창업에 임해야 된다는 게 오늘 주요 키워드 19가지예요. 이 19가지를 여러분들이 뭐 화면을 캡처하시거나 화면을 사진을 찍으시거나 해서 이 19가지는 꼭 수첩에 담아서 뭔가 창업을 하실 때 이 키워드는 반드시 한 번씩 더 인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컨설팅 25년 동안 하면서 제가 키워드를 제가 다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